50대가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언제 가질 수 있을까?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부모님 모시고 직장에서 책임지고 살다 보니 어느새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침의 거울을 보면 주름이 하나둘씩 깊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자꾸만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순간들이 그리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예전처럼 시끄럽게 떠드는 것보다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왠지 피곤함을 느끼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주말에도 어디론가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지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왠지 외로운 느낌이 들고 사람들과 어울려도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50대가 되면서 갑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보다 조용한 공간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책을 읽는 것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나요? 또한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사회적 활동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의미 없는 만남들을 피하고 싶어지시나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혹시 내가 사회성이 떨어진 것은 아닐까, 너무 이기적으로 변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와? 라고 물을 때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고, 때로는 죄책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변화를 결코 외로움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지혜가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대부터는 독해야 한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 아니라 참된 자유로 나아가는 축복받은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더 깊은 행복으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을 네 계절에 비유하셨습니다. 20대는 봄처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는 시기이고 30에 40대는 여름처럼 활발하게 활동하며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50대부터는 가을처럼 불필요한 것들을 떨어뜨리고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은 외롭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마음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제대로 읽어낼 때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둘씩 독립해서 집을 나가고 아내와는 함께 있어도 예전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후배들이 늘어나면서
제 자리가 조금씩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루 중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은 너무 외롭고 공허해서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에도 동료들과 어울리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있으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만 떠올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이해하노라. 50대가 되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외로움이라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느니라. 하지만 들어보아라. 나무가 겨울을 맞아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한 준비이다. 잎이 무성할 때는 나무의 에너지가 모두 잎을 키우는 데 쓰이지만 잎을 떨어뜨린 후에는 그 에너지가 뿌리를 더 깊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집중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혼자만의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이제까지 바깥으로 향했던 마음을 안으로 돌려 진정한 나를 발견하라는 부름이니라.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외부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이제는 내면의 세계를 탐험할 때가 온 것이다. 제자는 여전히 의구심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혼자 있으면 자꾸만 외로운 생각과 불안한 마음만 올라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런 시간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차라리 바쁘게 사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그것은 그대가 아직 혼자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혼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마치 맑은 연못이 바람이 멈추면 저절로 고요해지듯 그대의 마음도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면 본래의 평온을 되찾게 되느니라. 50대부터는 이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바라보기만 하라.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그런 생각들도 지나가게 두어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나, 생각하고 있는 나, 존재하고 있는 나에게 집중하라. 그것이 바로 참된 혼자 있기의 시작이니라. 제자는 조금씩 이해가 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며칠 후 같은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 보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50대부터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요? 젊을 때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왜 혼자 있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활발하게 사교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만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구나. 50대라는 것은 인생의 가을과 같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지만 가을이 되면 나무는 불필요한 것들을 떨어뜨리고 정말 소중한 것만 남겨둔다. 이것은 나무가 지혜로워져서 하는 선택이다. 모든 잎을 다 붙잡고 있으려면 나무는 지쳐버리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더욱 깊이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젊을 때는 많은 관계와 많은 경험이 필요하지만 50대가 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이때부터는 양보다 질을 추구하게 되고 피상적인 만남보다 깊은 내면의 만남을 원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발전이지 퇴보가 아니다. 마치 포도가 익어갈수록 당도가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질문했습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군요. 그렇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성장의 속도와 방향이 다르다. 어떤 이는 일찍 내면으로 향하고 어떤 이는 늦게 그 길을 발견한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방향을 따르는 것이다. 그대가 혼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대의 영혼이 더 깊은 성장을 원한다는 신호이니라. 제자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군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할까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진정한 혼자 있기와 단순히 혼자 있기는 다르다. 첫째, 매일 조용한 시간을 정해서 자신과 대화하라. 오늘 하루 내가 느낀 감정들을 돌아보고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은 오히려 내면의 목소리를 가리는 소음이 될 수 있다. 둘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라.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꽃과 나무가 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라. 자연은 말없이도 많은 지혜를 전해준다. 셋째, 지금까지 미뤄왔던 취미나 관심사의 시간을 할애하라. 그림을 그리든 책을 읽든 음악을 듣든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명상이나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을 하라. 다섯째,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라.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배운 점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천천히 계획해보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50대부터의 혼자만의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선물이었군요. 저는 이제부터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50대부터는 독해야 한다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이며 그 자유 속에서 그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여러분께 더 큰 사랑을 드리고 싶다고 말이다. 50대부터 독해야 하는 이유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시간. 50대가 되면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사회적 역할에 맞춰 살아온 자신을 벗어나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젊을 때는 부모가 되고 직장인이 되고 배우자가 되면서 다양한 역할을 해내느라 정작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보다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회사의 누구 같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정의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50대부터는 이런 역할들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도 후배들에게 조금씩 역할을 넘겨주게 되면서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싶은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천천히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소중한 과정입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유적을 발굴하듯 오랫동안 사회적 역할 아래 묻혀있던 진정한 자아를 하나하나 발굴해 나가는 작업인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이 마음에 드는지, 어떤 풍경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지,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 깊은 자아의 영역까지 탐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수행. 젊을 때는 외부의 자극과 변화가 주는 재미와 에너지에 의존해서 살아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승진을 위해 야근을 하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는 마음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이런 외부적인 것들보다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시끄러운 음악보다는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가 좋아지고 화려한 파티보다는 조용한 산책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 활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고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수행의 시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50대부터의 독처는 이런 내면의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귀한 기회인 것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으며 보내는 혼자만의 시간은 마음을 정화하고 영혼을 깊게 만드는 소중한 수행이 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점차 작은 일에 화내지 않게 되고 남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세 번째 이유, 진정한 관계의 질을 높이는 준비. 50대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서 내 마음을 잘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도 더 진실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상대방의 감정도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표면적인 사교보다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만남을 추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50대 이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이 정리되고 성숙해질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진정한 이해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네 번째 이유,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준비. 50대부터의 독처는 단순히 현재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지만 이제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지나온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차분히 되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교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20에 30년 더 살아갈 인생을 어떤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성찰과 계획은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50대부터 독처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매일 나만의 시간 만들기. 하루 중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정해보세요.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에 응답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꺼두고 텔레비전도 끄고 오직 나와 나의 마음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차를 우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동안 어떤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처음에는 이런 시간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들거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몇 주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하고 평화로운 순간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죄책감 없이 온전히 즐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질 수도 있고 저녁 시간에 가져도 좋습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가장 편안한 시간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방법,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 50대부터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려보세요. 혼자서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나무와 꽃을 바라보거나 바다나 강가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연은 말없이도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인생의 리듬을 배우고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모습에서 인내를 배우며 꽃이 피고 지는 과정에서 무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단순한 기쁨을 느끼고 바람이 나무짚을 흔드는 모습을 보며 자연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혼자만의 시간은 마음을 정화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의 웅장함 앞에서 자신의 작은 고민들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다면 작은 공원이라도 찾아가 보세요. 집에서 가까운 산이나 강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집 앞 화단의 꽃을 바라보거나 창밖의 하늘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자연과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미뤄왔던 꿈과 취미 실현하기. 50대는 이제까지 시간이 없어서 여건이 되지 않아서 미뤄왔던 꿈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젊을 때 해보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했던 것들, 바쁜 일상에 쫓겨 미뤄왔던 취미들을 이제는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면 화구를 사서 그림을 그려보고, 악기를 배우고 싶었다면 혼자서라도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요리를 익히거나 정원 가꾸기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일기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에세이나 소설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며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기쁨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평가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말고 서툴러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또한 이런 취미 활동들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자아 실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 독서와 학습을 통한 지적 성장. 50대부터는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과 즐거움을 위한 독서와 학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젊을 때는 시험이나 승진을 위해 읽어야 하는
책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정말 읽고 싶은 책들을 천천히 음미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철학서나 종교 서적을 통해 인생의 깊은 의미를 탐구해 보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전집을 차근차근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역사서를 통해 인류의 지혜를 배우거나 과학 서적을 통해 우주의 신비를 탐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집을 읽으며 감성을 기르거나 여행기를 읽으며 세상 곳곳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양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혼자만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5번째 방법, 명상과 영성 수행. 50대부터는 물질적인 성취보다 정신적, 영적인 성장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명상이나 기도 같은 영성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은 특별한 도구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거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됩니다. 처음에는 5분,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종교가 있다면 기도나 경전 읽기를 통해 영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고, 특정 종교가 없더라도 자연이나 우주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며 영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일상의 작은 스트레스나 걱정들로부터 벗어나 더 큰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50대부터 독처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점, 우울감에 빠지지 않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때로는 우울한 감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거나 자신의 인생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너무 깊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혼자만 있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이나 산책을 통해 신체 활동을 늘리고 적절한 사회적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의점, 가족과의 관계에 소홀히 하지 않기.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더라도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자신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족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전달하세요. 정기적으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만들고 중요한 가족 행사나 기념일은 소중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독처와 가족과의 시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부터 독처하는 것에 더 깊은 의미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한 동반자는 바로 너 자신이니라. 이 말씀은 50대부터의 독처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피어나고 지혜로운 자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지혜를 기를 때
그 지혜가 최고의 동반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50대부터의 독처는 인생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외부 세계를 탐험하고 정복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내면 세계를 탐험하고 완성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어른으로, 지혜로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50대부터 독처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마음가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자유로 받아들이세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기대에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시간으로 여기세요. 둘째,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한다는 기대감을 가지세요. 오랫동안 사회적 역할에 가려져 있던 진짜 자아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셋째,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마세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넷째, 이 과정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고 건강한 일입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도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50대부터 독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이며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50대부터의 독처는 바로 이런 내면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더 지혜롭고, 더 평화롭고, 더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가족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큰 기쁨과 위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50대부터는 독해야 한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 아니라 축복받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바깥으로만 향했던 마음을 안으로 돌려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유와 성장의 기회로 여겨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나이가 들수록 소중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50대부터의 독처는 바로 이런 분별의 지혜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많은 관계보다는 깊은 관계를, 많은 활동보다는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은 소유보다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30분 정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쉬어도 좋습니다. 책을 읽거나 일기를 써도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나에게 주는 평화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들거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용히 시작하면 됩니다. 몇 주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배우자로서 열심히 살아온 그 모든 경험들이 이제는 여러분만의 지혜와 성숙함으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50대부터의 독처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깊은 사랑과 이해를 베풀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있되 외롭지 않고 함께 있되 의존하지 않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여정이 바로 50대부터의 독처인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친구인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50대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더욱 평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생의 지혜가 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